이 안에 저항이 192개 들어있습니다. 요즘 DAC는 칩 하나로 다 끝나는 시대인데 피어는 굳이 40만원대의 R2R DAC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1비트 덱과 R2R 덱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R2R 덱이 뭔지, 왜 다시 유행하는지, 그리고 K11 R2R 쓰던 분들이 K13으로 갈아탈 가치가 있는지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피오 K13 R2R이 한국에 정식 출시합니다. 해외 판매가 319달러, 한국 출시가 44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출시가가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오늘 출시 이벤트 가격 보시면 지금 구매하셔야죠. 참고로 K11 R2R의 후속작이에요. 전작인 K11 R2R이 R2R을 20만원대로 끌어내렸다는 평을 받았다면 이 K13 R2R은 한 단계 위 체급으로 올라간 모델입니다. 밸런스로 출력 2배, 블루투스에 LDEC 코덱, 하드웨어 PEQ, XLR 프리아웃까지. 그런데 저는 항상 의심을 하죠. 이 40만원대의 R2R 덱 진짜일까요? 아니면 R2R 흉내만 낸 마케팅일까요? 이 의심 측정으로 끝까지 봐야죠. 지난 K11 R2R은 중국에서 잠깐 만져봐서 측정을 못했는데 오늘은 APX555로 측정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박스부터 열어볼까요? 자, 이 박스부터 보면 확실히 K11 R2R보다 한 체급이 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색상은 실버고요. 이렇게 K13 R2R 이미지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게 묵직합니다. 무게가 980g. 구성품을 보면 USB-C 타입 케이블 있고요. AC 전원 케이블, 무선 리모컨, 6.35mm 변환 단자, 그리고 한글을 지원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선 리모컨이 기본 동봉인 게 아주 좋습니다. 이 거실에서 거치용으로 놔도 소파에서 볼륨 조절이 되거든요. K13을 프리앰프로 쓸 분들에게는 진짜 유용합니다.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AAA 배터리 2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K13 R2R인데요. 가장 먼저 K11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전원 방식입니다. K11 R2R은 12V DC 외장 어댑터였고 K13 R2R은 이렇게 전원이 바로 들어가죠. 내부에 30W급 저노이즈 차폐 전원부를 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AC 케이블만 꽂으면 끝입니다. 아주 심플해졌죠? 그런데 전원 단자가 또 있어요. 바로 외장 리니어 전원 입력 단자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기본은 깔끔한 AC 내장, 더욱 욕심나면 리니어 전원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자, 그럼 K13 R2R 본체 디자인은 K11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외관을 보겠습니다. 일단 K13 R2R 딱 봐도 체급이 다릅니다. K11이 아담한 책상 위 가젯 느낌이었다면 K13은 본격적인 데스크탑 컴포넌트 느낌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상단이죠. K11은 단순히 로고에 LED를 박았는데 K13은 유리로 만들어서 R2R의 심장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팅으로 컬러 조절도 가능하고 노출된 내부 구석이 공대 감성 아주 충만하죠.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작 방식이 확 달라졌어요. K11은 노브가 딱 하나였어요. 이 하나로 볼륨도 조절하고 눌러서 메뉴도 이동하고. 솔직히 좀 번거로웠죠? K13은 노브가 2개로 분리됐습니다. 왼쪽은 메뉴 선택 전용, 오른쪽은 볼륨 전용. 듀얼 노브예요. 이거 한번 써보면 왜 진작에 안 나눴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차이가 큽니다. K11 R2R은 USB-C 1개, 광, 동축, RCA가 전부였어요. K13 R2R은 USB-C가 2개, 하나는 PC, 하나는 폰이나 별도 소스용. 광, 동축은 그대로, 출력은 RCA에 더해서 XLR 밸런스 라인아웃이 추가됐어요. 이게 K11과 K13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K11 R2R이 덱앰프였다면 K13은 헤드폰 앰프 플러스 프리앰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K11은 없던 게 또 있어요. 여기 블루투스 안테나. 블루투스 버전 5.4에 LDEC 코덱까지 지원합니다. 폰으로 무선으로 쏴서 R2R 덱으로 듣는 거죠. 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안쪽도 손봤어요. R2R 다이어그램 설계 자체는 K11과 똑같이 공유하는데 소리를 밀어주는 앰프 파트랑 부품이 싹 바뀌었습니다. USB 컨트롤러는 엑스모스 XU316으로 올라갔고 오디오용 고급 캐패시터, ELNA, 실크 필름 같은 게 대거 들어갔어요. 정리해서 K11 R2R이 R2R 덱의 찍먹 앰프였다면 K13 R2R은 이 R2R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덱앰프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R2R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저항을 192개씩 박는 걸까요? 이거 모르면 이 제품을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R2R의 원리를 풀어 드릴 건데요.
다른 채널에서는 보지 못한 정확한 이론과 측정 데이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DAC가 뭐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장치예요. 우리가 듣는 음원은 0과 1 숫자 덩어리잖아요. 이걸 스피커가 떨릴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DAC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R2R과 델타 시그마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당연한 이 미친듯이 치솟는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델타 시그마 방식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일종의 레트로죠. R2R 방식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1비트 대기라고 부르는 델타 시그마 방식이에요. 요즘 시장의 99%가 이 방식이죠. ESS, AKM, 시러스 로직 다 델타 시그마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상단에 이 루프가 핵심이에요. 여기 입력값이 들어오면 적분기에서 쌓이다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1을 탁 발사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입력값을 높이면 1만 계속 출력이 되죠. 그리고 값을 낮추면 1이 출력되는 것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 델타 시그마는 딱 1비트를 미친 속도로 쏘면서 1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그 밀도로 소리 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인 신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인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지그재그 라인이 매끄럽게 펴지는데 이걸 펴는 게 바로 로우 패스 필터예요. 이 로우 패스 필터가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좋은 DAC에 보면 필터를 고르는 것들이 있죠. 이 로우 패스 필터로 인해 이렇게 매끄러운 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칩 하나로 다 되니까 싸고 측정치는 미칩니다. KCAD N-120dB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따라붙는 말이 있죠. 디지털스럽다, 음색이 차갑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R2R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R2R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이 왜 R2R이냐면요. 저항을 R과 2R 딱 두 종류만 써서 사다리처럼 엮는다고 R2R 레더예요. 제가 말씀드린 두 종류만이 핵심인데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8개의 비트가 보이죠? 원래 K13은 24비트라서 24개가 있어야 하는데 빠른 이해를 위해 8개만 배치를 했습니다. 8개만 있다는 건 8비트인 거고요. 여기에 24개가 있으면 24비트를 지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24비트 음원은 0과 1이 24자리 늘어선 숫자고 그 자리에 하나하나가 이 사다리 한 칸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파이프, 그러니까 저항의 굵기는 다 똑같습니다. 맨 위 칸 하나만 열었는데 출력통이 정확히 절반, 50%가 찼죠? 그 아래는 25%가 찹니다. 왜냐? 비밀은 갈림길에 있어요. 물이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딱 절반씩 갈라집니다. 첫 칸이 50%, 그 다음 25%, 그 다음 또 12.5%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화면 오른쪽에 퍼센트 숫자가 그겁니다. 이 파이프는 다 똑같은데 사다리 구조가 물줄기를 저절로 절반씩 나누는 거죠. 이 절반씩이 바로 이진수 자리 숫자가 됩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각 비트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자기 칸의 물을 출력통으로 보낼지 배수구로 버릴지. 1인 칸의 물을 한 통에 쫙 모으면 그게 그 순간의 소리값, 이게 R2R입니다. 제가 사인파를 넣어 볼게요. 보세요. 매일 샘플이 한 방에 합성되면서 오른쪽에 파형이 만들어지죠. 이 계단 모양이 바로 NOS 모드, Non Oversampling이에요. 중간에 1비트로 쪼개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디지털 숫자를 그대로 한 번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원음 그대로 변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R2R NOS 모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4비트면 파형이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자, 그런데 왜 R2R을 안 쓰고 델타 시그마로 넘어갔을까요? R2R의 문제는 정밀도예요. 아까 그 물줄기가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지려면 저항값이 칼같이 맞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49%, 51%가 되고 그만큼 음이 틀어집니다.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R2R 방식에 진짜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 왼쪽으로 보면 이게 초창기 저항으로 만든 DAC입니다. 제가 앞에서 물줄기가 50, 25, 12.5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려면 저항 수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항을 자리마다 굵기를 다 다르게 만드는 방식, 1 다음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4비트나 8비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8개만 만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16비트만 돼도 저항이 8개가 더 늘어나고 최대값이 32,768옴이 나와야 하고요. 24비트를 만들려면 8388608옴짜리 저항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24비트까지 가면 가장 큰 저항이랑 작은 저항이 800만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걸 전부 칼같이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든 천재적인 방법이 R2R인 거죠. R2R은 오른쪽처럼 저항 2개만 만들면 됩니다. R과 2R 이 2개뿐이에요. 아니면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R 2개 직렬 연결하면 2R이죠. 하지만 참고로 K13R2R의 경우는 2개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비트가 24비트든 32비트든 이 두 값만 정확하게 맞추면 끝납니다. 실제로 K13도 비트 하나당 R 하나, 2R 하나 이렇게 2개만 사용합니다. 게다가 R과 2R은 딱 1대2 관계라서 같은 공정에서 같이 찍으면 비율 맞추기가 쉬워요. 이 왼쪽은 800만 배까지 벌어진 24종류를 다 맞춰야 하고 오른쪽은 단 2종류. 같은 값 저항을 얼마나 똑같이 찍어내느냐, 이게 곧 음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성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R과 2R이 이렇게 배치됩니다. 여기 라인 하나 그으면은 R2R 레더, 이 모양 때문에 R2R 레더, R2R 사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칸에서 50% 통과하고 두 번째 칸에서 또 절반 통과하고 세 번째 칸에서 또 절반 통과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R2R DAC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CD 플레이어가 다 R2R 방식이었지만 어느 순간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이 칩 델타 시그마가 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가 문제로 많이 밀려났죠. 그러다가 최근 5, 6년 사이에 저항 매칭 기술이 좋아지면서 R2R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대신 여전히 비싸요. 보통 R2R 덱이라고 하면 1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K13R2R이 등장하는 겁니다. 40만 원대 R2R 덱 앰프입니다. 24비트를 만들려면 R과 2R이 있어야 하니까 채널당 48개가 들어가고요. 4개 채널을 풀 디퍼렌셜로 만드니까 총 192개의 저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0.1% 정밀도의 방막 저항을 사용합니다. 방금 말한 똑같이 맞춘 저항을 0.1% 오차로 192개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항 하나당 온도 드리프트는 30ppm.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걸 해낸 게 K11R2R이었고요. K13R2R은 그걸 한 단계 더 다듬은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0만원대의 R2R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이 APX 5로 측정한 첫 번째 덱앰프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R2R이라 생각한 것보다는 스펙이 낮습니다. 먼저 출력 파워부터 보겠습니다. 스펙상 6.35mm 언밸런스로 하이 모드에서 300옴 기준 150mW이고 6.7V 출력이 나와야 하는데 최대 볼륨 6.7V로 151mW가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THD가 살짝 높은 관계로 볼륨을 98로 낮추면 135mW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THD가 높은 것이 R2R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진짜 R2R 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스펙상 4.3mm 밸런스드는 하이 모드에서 300옴 기준 약 600mW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3.5V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측정 결과에서 14.4V에 603mW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형이 약간 잘림이 있죠. 그래서 볼륨을 98로 낮추면 파형이 정상이 되면서 12.7V가 나옵니다. 밸런스드 경우 이 정도 출력이면 웬만한 헤드폰 다 구동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THD는 0.019%, 시나드 마이너스 74dB에 나왔습니다. 이 델타 시그마 칩에 비하면 살짝 높지만 R2R 중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다음 SNR은 스펙상 117dB인데 실측정 결과 118dB로 조금 더 높게 측정되었네요. THDN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노이즈 플로어는 CCIR2K 레이팅으로 이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4.3mm 단자가 가장 낮은데 마이너스 93dB, 3.5mm 단자는 마이너스 98dB로 환산하면 12.6 마이크로볼트 수준이라 노이즈가 들리진 않을 겁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3.5mm 단자에서 0.175옴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주 낮죠. 그래서 지난주 리뷰한 AA12를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NOS와 OS 모드는 버튼 하나로 전환이 됩니다. NOS는 논 오버 샘플링으로 입력 샘플링 그대로 살짝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이고 OS는 오버 샘플링으로 업 샘플링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분석적인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측정으로는
이 그림처럼 파형에서 차이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주파수를 측정해보니까 OS와 NOS는 이렇게 초고역대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고역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드폰 단자 주파수 특성인데요. 측정 대역은 10Hz부터 90kHz까지입니다. 이 R2R이 저음과 고음을 깎는다고 했는데 실제 청취 영역인 20에서 20kHz까지의 구간을 보면 롤오프가 거의 없는 거죠. 전대역 모두 잘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풀 디퍼렌셜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크로스토크를 보면 3.5mm 단자까지 상당히 레프트 라이트가 잘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5mm 단자 같은 경우 그라운드가 하나라서 이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회로 구성이 엄청 잘 만들어졌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실측정으로 봤을 때 다른 덱과 비교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THD-N이죠. THD-N 때문에 시나드 수치도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많진 않지만 적지 않은 앰프를 측정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시나드 수치를 메인으로 보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나드 수치는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청음이죠. K13R2R은 제대로 R2R의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ESS나 AKM 칩을 사용한 델타 시그마 덱의 경우 정말 깔끔한 사운드이고 그 깔끔한 사운드에서 약간의 해상도 또는 음색의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K13R2R은 확실하게 델타 시그마 덱과는 다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질감, 들어보시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에어리함은 델타 시그마보다는 못하지만 정의감은 오히려 K13R2R이 좋게 들렸어요. 특히 보컬이 두툼하면서 명확한 음장이 잡히는 것이 상당히 좋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 추천하기 어렵지만 음악 감상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필수로 구매해봐야 하는 덱앰프예요. 그리고 R2R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 K11보다는 좀 더 완벽한 앰프까지 완벽한 이 K13R2R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두툼하고 따뜻한 사운드, 자극 없는 사운드라서 음악 듣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이 파라메트릭 EQ를 지원합니다. 앱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고 웹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주소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로 10밴드 PEQ를 적용해 줍니다. 커넥트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누르면 K13R2R이 나오죠. 혹시나 연결 실패가 뜨면 EQ를 바이패스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디바이스에서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고요. 유저를 선택하면 10밴드 PEQ를 내 맘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은 아마도 저장하면 사용할 수 있을 듯 하고요. 핸드픽에 보면 사용자들이 만든 각종 EQ를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오토 EQ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 중인 제품을 선택하고 타겟을 선택하면 EQ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면 저장된 EQ가 나오죠. 저는 이 기능만으로도 K11R2R에서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한국 공식 출시 기념으로 피오에서 출시한 K13R2R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좀 편하게 음악 감상하고 싶어. 그렇다면 K13R2R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 편하게 부드럽게 음악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추가로 PEQ 기능도 활용하기 좋다는 점 아래 공동구매 링크 가격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덱 방식 괜찮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